평소와 다를 것 없는 조용한 아침.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건 한순간이면 충분하다는 걸 애나는 그 이전까지 전혀 생각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옆집의 이웃 소녀인 비비안이 갑자기 남편 루이스를 공격하고 힘겹게 막아냈더니 이번엔 루이스가 돌변해서 그녀를 공격합니다. 심지어 바깥은 이미 걷잡을 수 없는 혼란으로 가득한 상황. 이런 상황에서 애나는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을 쳐야만 합니다. 중간에 만난 다른 생존자들과 함께 애나는 쇼핑몰로 향하게 됩니다.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들 나름대로 가장 최선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좀비 영화에서 이런 상황은 사실 평범한 걸 넘어서 거의 클리셰에 가깝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나 잭 스나이더 감독의 2004년작 새벽의 저주의 경우 최초는 아니지만 달리는 좀비를 대중에게 각인시켰죠. 사실 여러가지 면에서 이 영화는 조지 A. 로메로 감독의 원작 1978년작 시체들의 새벽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일단 새벽의 저주는 굉장히 상업성에 충실한 영화입니다. 서로 다른 생존자들 간의 대립이라는 드라마는 최소한으로 구성하고 대신에 지옥을 빠져나가기 위한 몸부림이라는 부분에서 좀비 영화가 어떤 식으로 재미를 줄 수 있는지를 보여줬어요. 특히 개조한 차량에 탑승해서 좀비 무리를 뚫고 지나가는 장면은 이 영화 최고의 장면이라는 말에 이견이 없을 듯하네요. 광고와 뮤직비디오 감독 출신인 잭 스나이더 특유의 영상미가 이 영화에서부터 아주 유감없이 드러났기 때문에 어딘가 투박하고 단순해질 수 있는 영화에 보는 재미를 더했어요. 여기에 속도감을 더한 덕분에 벌써 꽤 오래된 영화가 됐지만 여전히 여러분들의 기억에 남는 영화가 될 수 있었습니다. 거의 짐승에 가까울 정도로 달려오는 것도 모자라서 맹렬하게 사람을 공격하는 좀비의 모습은 사실 어찌 보면 2000년대 들어서 좀비 영화가 성공하기 위해서 나아갈 길을 제시한 모범적인 예가 아닌가 싶어요. 하지만 이 영화의 원작인 조지 A. 로메로 감독의 영화 1978년작 시체들의 새벽은 완벽하게 대조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이게 원작이 맞나? 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예요. 좀비들은 느리다 못해 거의 굼뜬 모습을 보이는 데다가 얼굴 분장은 그저 파랗게만 칠해놔서 전혀 무섭지 않죠. 아마 지금 와서 이 영화를 보라고 하면 영화가 너무 지루해서 재미가 없다 라는 말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솔직히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영화만 놓고 본다면 마찬가지로 명작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원작과 리메이크는 일단 좀비라는 소재를 다루는 것에 있어서 완벽하게 상반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새벽의 저주는 좀비와 인간의 대립 구도가 주를 이루고 있어요. 일단 이 영화에서 좀비가 되는 이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아남느냐가 가장 관건이죠. 게다가 외부의 지원을 받을 수도 없는 상태에 물자는 한정적이며 그에 반해 좀비는 끊임없이 몰려오는 상태입니다. 거의 디펜스 게임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이죠. 물론 이 영화에서도 좀비 영화라면 을에 등장하는 인간이었지만 좀비에게 물리면서 그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좀비 영화의 법칙이 등장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게 영화에서 심각하게 다뤄지지는 않아요. 그저 관객이 영화에 몰입하고 감정이입을 할 수 있는 아주 최소한의 장치적 요소로서 등장할 뿐이죠. 이에 반해 시체들의 새벽의 경우 좀비 자체가 하나의 환경적인 요소로 등장합니다. 그저 지금 세상이 이렇게 막장이 되어버렸다 라는 걸 눈으로 한 번에 확인시켜 줄 수 있는 설정일 뿐이에요. 단순한 좀비 영화를 넘어 좀 더 시니컬하고 사회 비판적인 스탠스를 상당히 많이 보여줍니다. 시작부터 영화는 틈만 나면 범국가적 상황에서 제대로 된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는 매스미디어를 보여줍니다.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제대로 된 대피소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이미 문을 닫아버린 대피소에 대한 정보만 내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무능력한 모습은 영화 내내 반복돼요. 조지 A. 로메로 감독의 시체 시리즈가 대체적으로 미국의 사회 문제를 신랄하게 비판한다는 특징이 있는 만큼 이 부분은 미국에서 공포를 조장하기만 하고 아무런 해결책은 내놓지 못하는 미디어의 모습을 꼬집고 있어요. 공포만큼 대중을 올가매고 휘두르기 좋은 도구도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 영화의 경우 쇼핑몰이 단순 배경을 넘어서 상당히 중요한 환경으로 등장합니다. 새벽의 저주에서는 어디까지나 대피소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리고 생존에 용이할 것이라 생각됐기 때문에 생존자들이 자신의 신변을 맡기는 장소로 등장해요. 물론 시체들의 새벽에서도 처음엔 마찬가지였지만 스토리가 진행될수록 감독의 의도가 서서히 드러납니다. 쇼핑몰은 미국 내에 만연한 자본주의를 상징합니다. 여기에 좀비들이 쇼핑몰로 계속해서 몰려오는 것 역시 좀비가 되었음에도 물질 만능주의에 여전히 속박된 인간 군상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지 않나 싶어요. 더 재미있는 건 처음 이 쇼핑몰을 찾아온 생존자들은 당연히 자신들의 생존에 도움이 될 만한 물품 위주로 찾지만, 이 쇼핑몰을 약탈하기 위해 찾아온 폭주족들의 경우 자신들이 과시할 수 있는 돈과 귀금속류에 먼저 손을 댑니다. 여기에 좀비와 생존자, 폭주족들이 한 곳에 뒤엉키면서 마치 하나의 무정부주의 국가스러운 모습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생존자들이 마냥 선한 자들은 아닙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탈출할 수 있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 폭주족을 공격해서 좀비들의 먹이로 만들어버리죠. 이런 장면에선 극한의 상황에서 표출되는 인간의 이기심에 대해 간결하게 보여주는 장면들이 아닌가 싶어집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 개인적인 취향은 원작이 더 좋긴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취향의 문제이고 둘 다 잘 만든 영화라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디까지나 재미있는 영화를 찾는 분들에게는 원작은 상당히 안 맞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앞에서도 말했지만 사람에 따라 지루하게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니까요. 아마 잭 스나이더 감독도 리메이크를 할 때 이 부분은 최대한 드러내고 좀 더 대중 친화적으로 다가가려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전하면서 저는 이만 오늘의 가이드 마치겠습니다. 이상 가이드 B였습니다. 감사합니다.